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다우, S&P 500, 나스닥 각각 지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 및 역사적으로 좀 중요했던 거를 좀 제 나름대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초우량 기업 30개에 대해서 산술 평균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인 산술 평균 지수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때도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다 성적을 낼 것 같은데, 국어, 영어, 수학 뭐 다른 과목들까지 해가지고 성적표에서 각각 고등학교 때는 뭐좀 거기다가 가중치를 좀 넣었는데, 가중치 개념 다니스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러면서 각 과목들은 무조건 0에서 100점 사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평균도 0에서 100점 사이에서 나오는 거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50점, 뭐 영어 50점, 수학 50점 이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이 이거에 대해서 150에 대해서 나누기 3이니까 평균도 50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술 평균 지수 있고 30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다들 비슷하다라는 그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이 30개 기업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 평균 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주가가 지금 150달러라고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마 160달러를 돌파한 것 같은데, 근데 구글의 주가는 1,400달러입니다. 근데 30개 기업 중에 하나가 1,400달러가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존스에 편입이 돼 있지만 구글하고 아마존은 또 1,900달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10배가 남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우 지수가 뭐 산술 평균 지수라고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주가가 너무 높은 기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왜 저도 이제 처음에 다우 지수를 공부하면서 아니 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가 있는데 왜 구글은 저기 포함 안 돼 있지? 그 다우 지수를 좀 왜 없을까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30개 기업밖에 안 됐고 그 30개 기업 중에서 30개 기업에 포함되려면 너무 주가가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다우존스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주식 가격을 액면 분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 지수가 그만큼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가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다우존스 지수를 정말 높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또 다우존스에서 중요한 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꼭 설명드리는데 뱅가드 펀드라고 정말 대단한 펀드 운영 회사가 있습니다. 이 운영 회사가 다우존스에 있는 30개 기업 중 17개 기업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뱅가드 펀드가 인정한 뱅가드 펀드는 역사적으로 정말 멋진 펀드 운영 회사고요. 워렌 버핏도 이 펀드 회사를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 예정인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뱅가드 펀드를 제가 여기서 강조했는지.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평균 유지 기간이 29년. 그러니까 거대 기업으로서 30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 기업의 위상과 가치를.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 다 다우존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게 이 숫자로서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기업인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회사를 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정 리스트를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다 포함하고 월마트, 비자,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P&G입니다. P&G. 그리고 코카콜라에 들어가 있고요. 쉐브론, 그 우리는 GM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코카콜라, 나이키, IBM, 맥도날드, 와이저, 인텔, 보잉, 골드만삭스, 3M. 30개 기업 중에 거짓말 대부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회사들이죠. 월마트, 뭐
그만큼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고 산술 평균으로 맞춰고 이 회사들은 주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애플이 좀 여기서 확인 안 하자. 애플이 가장 비쌀 것 같네. 이게 300달러 요즘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차트를 보는 걸 되게 중요한데 오른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진 거면서 역사적으로 떨어진 지수거든요. 이게 1987년에 있었던 게 블랙 프라이데이고 29년도라고 써 있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29년은 이게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대공황, 대공황. 그러면서 여기서 이 수치를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역사적으로 대공황 경제 위기가 발전했을 때 다우 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럼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왔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역사적으로 3%, 5%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 이때는 큰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경제 상황이 위기다 아니면 큰 조정이 왔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차트를 보고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0% 룰인데 마이너스 10% 룰이죠. 9.92 이거 뭐 이건 반올림해서 뭐 9. 마이너스 9.5 이상이면 뭐 반올림해서 10으로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졌을 때에 대해서는 큰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제 나름대로 저 경제 위기 감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방법들인데 뭐 장단기 금리 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쉽게 가려고 그러요. 워렌 버핏이 제 어떻게 보면 스승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뭐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다 뭐 이거에서 올라간 거는 좋은 일이다. 근데 과열 신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인데 급등을 부르면 급락을 부르면 급등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빠지지 않았습니까? 10월 19일 빠지고 나서 80, 그 20, 21, 그 다음날 시장이 좀 진정되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경제 위기를 너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2008년 리먼 브로더스 금융 위기 때도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뭐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근데 좀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이 두 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우량 기업, 진짜 초우량 기업 500개에 대해서 선택한 건데 그래서 좀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정하는 가중치는 뒤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시가총액 기준 시가총액이 50억 달러가 넘어야 되고 총 주식 발행 수익 중에 50% 이상을 개인이라든지 이제 거래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50%.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억 넘더라도 이제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이 뭐 20%다, 뭐 30%다, 50%가 안 넘으면 S&P 500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우량 기업이면서 시중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고 가치주 중심이고 그러니까 여기 S&P 500에 들어가 있다 그 회사가 일단은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거의 믿으셔도 됩니다. 이 500개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가중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보시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을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다 가격도 높고 주식수 많기 때문에 이 500개 지수를 산정을 하면서 500개 회사에 대해서 뭐 평균을 내거나 나름대로 하겠죠. 그러면서 이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1, 2등을 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좀 더 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학교에서 저 당시 제가 했던 건데 성적을 낼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니까 성적을 낼 때 수학은 뭐 주당 수업 시간인 5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스 5를 곱한다 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치를 둬서 저 항목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중치를 뭐 이해하셔도 크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가중치를 가지고 S&P 500 지수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15개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비자도 있고 앞에 있었던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당연히 포함됐고 다우존스에 있던 회사들이 웬만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의 차이점은 다우는 30개 회사다. 그리고 S&P는 500이다. 그리고 다우는 산술 평균을 이용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및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그 외에는 뭐 다우가 좀 더 유명한 회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고 제 느낌은 그런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S&P에선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50% 이상 그 거래되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서로 다르긴 한데, 그래도 S&P에 있는 게 S&P 500에 있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 다우에도 있기 때문에 뭐 다우나 S&P나 둘 다 가치주, 되게 그러니까 성장성보다는 가치주로서 되게 우량 기업이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거의 대부분 S&P 500 기업만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나스닥은 제가 전미증권업협회 주식 시세 자동 통보 체계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그래서 중요한 점이 오토메이티드랍니다. 1971년에 설립을 했는데, 설립할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거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낮습니다. 이 나스닥에 등록을 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신생기업, 그리고 좀 그 뭐랄까요, 덜 까다롭게 이 회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나스닥 지수에. 그러다 보니까 신생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초반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거래 시스템이고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신생기업들이, 지금은 완전한 거대 기업이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이 이제 여기에 편입되어 있고, 이 회사들은 계속 나스닥에 있습니다. 뭐 능교 증권거래소나 뭐 이런 데로 안 갔고, 지금 많이 커졌죠.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따라해서 코스닥과 자스닥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용이 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벤처기업이나 테크기업, 신생기업들이, 우량한 신생기업들이 여기로 등록을 하게 됐고, 이 기업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제 나스닥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차트 같은 걸 보는데,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뭘 보냐면, 이 떨어지는 것,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시간으로서 이겨낸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초반에 성장을 해서 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복구를 했죠. 이제 이 수치로 이렇게 됐으니까. 또 역사상 정말 닷컴, 저희도 벤처 열풍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1990년부터 2000년대 이때도 좀 급락이 됐었죠. 급락이 되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복구를 하고 거의 1년 6개월 만에 복구하면서 700에서 1990년대,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약 700이었던 것 같고, 이 7000까지 올라갔습니다. 90년대 말까지 10배가 올라갔죠. 10년 사이. 1년에 숫자가 그냥 2배씩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700씩 그냥 계속 더하기가 됐다고. 700포인트씩. 역사상 거의 10년 가까운 랠리를 펼치고 떨어졌는데,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700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게 막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00선으로 떨어졌죠. 이게. 그리고 나서 잠깐 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게 이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그냥 다시 떨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엔 7000을 돌파하는 게 한 2015년 경일 것 같고, 지금은 7000을 넘어서 9000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이때 90 최고 고가일 때 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때 주식을 샀습니다. 700, 그러니까 7,000원 주고 샀다고. 7,000달러, 뭐 하여튼 7,000원에 샀다 그러면 그게 1,500이 됐죠. 완전히 이때 진짜, 어이구, 제 자산이 이게 몇 분의 1로 쪼그라들으니까 한 70% 이상 80%의 손해를 받고, 이게 다 3,000 됐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이 팔았을 겁니다. 근데 꾸준하게 한 15년 버티면 결국에는 확보가 됐고, 20년 가더니 더 상승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배당을 받고 뭐 했다 그러면 아마 7천이 최소 2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20년 되면. 장기 투자를 저는 정말 권장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만 하거든요. 저는 이제 믿는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최소 연 단위로 가지고 있고 10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차트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대부분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량한 종목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 중에서도 그 우량한 종목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배당을 주고 또 주식 분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지수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되게 크기 때문에 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에피소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45년 히스토리컬 차트만 보더라도 경제 위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좀 새로운 기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시면 그거랑 시간을 투자한다면 워렌 버핏의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워렌 버핏이 워낙 대단한데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의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 URL은 유튜브 그 동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유명한 회사 30개만 산술 평균으로 낸다.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거기에 포함이 뭐 안 된다. 워낙 유명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하고 아마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에. 그리고 S&P는 500은 500개 회사를 그래서 그 우량한 500개 기업 그 기준을 50억 달러, 50억, 50 그 기준 50억 달러이면서 50%의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 회사만 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우량한 종목이다. 우량주 모음이다. 그리고 나스닥은 테크 기업, 벤처 기업 중심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이 각각 지수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워낙 안정적인 거대 기업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S&P에 아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등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최종 책임은 여러분들이고 저는 제가 얻은 경험을 좀 진짜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땐 저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도움 되셨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